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부산의 뜨거운 함성이 차가운 한숨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올해 전반기의 그 희망찬 순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는지 말이죠. 3위에서 7위까지. 그 추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팀의 한 베테랑이 이룩하게 될 역사적인 순간. 하지만 그것이 기쁨만을 가져다 줄까요? 두 번째는 김태형 감독이 직접 입을 연 충격적인 진실. 젊은 선수들에 대한 그의 쓴소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 번째는 9년 만에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 하지만 이 작은 희망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사직구장에 울려 퍼진 그 소리들. 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온 그 순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김태형 감독의 절절한 호소와 다짐. 하지만 과연 팬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실망, 분노? 아니면 마지막 희망?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한 선수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묵묵히 마운드를 지켜온 그 선수가 지금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바로 김상수 선수입니다. KBO 리그 역대 17번째 700경기 출장까지 단 한 경기. 정말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김상수. 2006년 삼성에서 시작해서 넥센, 키움, SSG를 거쳐 2023년 우리 롯데로 온 이 남자의 여정을 보면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을 마냥 축하만 할 수 있을까요? 김상수가 700경기를 채우게 되는 이 시점, 우리 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을 야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팬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지금 말입니다. 2008년 6월 20일 문학 SK전에서 데뷔한 김상수. 첫 핫 해에는 고작 9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1군 무대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넥센과 키움에서 무려 4검 4경기. 선발부터 중간 개투, 마무리까지 어디든 달려가며 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 시즌 1년까지 6시즌 연속 50경기 출장.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시나요? 부상과 부진 속에서도 정말 꾸준히 마운드에 올라선 그의 프로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기록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잠실 LG전에서 개인 통산 500경기를 달성했을 때, 그리고 작년 5월 9일 사직 한화전에서 600경기를 채웠을 때, 그때마다 김상수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올 시즌에도 24경기 출장, 3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팀을 위해 뛰고 있는 김상수. 하지만 개인의 성취가 빛날 수 없는 팀 상황.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KBO에서는 김상수가 700경기를 달성하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상수 본인은 이런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더 원할 것입니다. 17년, 정말 긴 시간 동안 한국 야구계를 지켜온 김상수의 700경기 달성. 이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쁨일까요? 아니면 아쉬움일까요? 여러분은 김상수의 이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런 베테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 질문,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김태형 감독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준비, 부족, 단 3글자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린 김태형 감독의 진단.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만난 김태형 감독. 그의 표정에서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바닥을 다졌어야 했는데 위에만 올려다본 거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 타선의 주축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윤고나 황손,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손호영. 이 젊은 선수들에게 거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좀 더 장타를 늘리자, 출루율을 높이자. 바닥을 다지지 않고 위만 올려다본 거지. 김태형 감독의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배신감입니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깊은 상처 말입니다. 올해도 성적이 이 정도는 할 거고 업그레이드를 하자. 이런 안일한 생각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김태형 감독의 진단. 과연 이것이 감독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선수들의 책임일까요? 부상과 대표팀 차출로 인한 시즌 준비 부족. 이것도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니 없다는 게 김태형 감독의 생각입니다. 경험 많은 선수라면 괜찮다. 그런데 한 5-6년 잘 뛴 선수들도 아니고 기껏해야 2년 아닌가? 정말 냉정한 평가입니다. 2년 정도의 경험으로는 프로의 세계에서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문제였습니다. 나승엽의 엉성한 수비, 전민재의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 타자가 신민재인데 3루 주자를 왜 보나 급하게 1루 던지려다 보니 실수가 나오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 판단 능력의 부족. 이것이 바로 준비 부족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야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다. 아직 우리 선수들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태형 감독의 이 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답답함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선수들이 더 알아야 하고 코치들이 더 가르쳐야 하고 벤치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김태형 감독의 다짐.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펴준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9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그 선수가 드디어 진정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윤성빈. 배우고 럭치코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6월 중순 그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젊은 선수의 패기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윤성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16일 삼성과의 홈 최종전. 윤성빈이 마운드에 올랐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2회 2-4-1 2루 추가 실점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선발 박준우가 무너진 상황에서 호출받은 윤성빈. 첫 타자 디아즈를 상대했을 때 포일이 나오면서 2-4-2 3루가 되었고 디아즈까지 볼넷으로 내보내며 부사 만루.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성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웅을 상대로 패스트볼과 포크볼의 완벽한 조합. 그리고 마지막 5구째에 요키로 패스트볼을 꽂아 넣으며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사직구장이 들썩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순간이었죠. 3회에 들어서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성규와 김지찬을 상대로 던진
10개의 공이 모두 패스트볼, 그리고 김지찬을 상대로 던진 6구째에서 드디어 160킬리가 찍혔습니다. 구단 트랙맨 데이터로는 109.6km, 반올림되어 1km가 기록된 이 순간 윤성빈의 9년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160km는 4회에 나왔습니다. 투비 OS 상황에서 던진 4구째. 몸쪽 낮은 코스의 스트라이크 존에 꽂힌 이 공은 트랙맨 측정 116.2km의 진정한 초강속구였습니다. 160km 클럽 윤성빈이 드디어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국 윤성빈은 3이닝 듀피안타 3볼넷 5탈 3진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피칭으로 팀의 10번 9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올 시즌의 축약판과도 같은 피칭이었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올해가 야구를 제대로 한 첫 해였던 것 같다. 경기 후 윤성빈이 한 이 말, 9년 동안의 방황과 좌절이 모두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제구가 좋지 않음에도 믿고 등판시켜준 김태형 감독에 대한 감사함, 쓴소리보다 격려해준 코치들에 대한 고마움, 이 모든 것이 개욱 7km라는 숫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마운드에서 구속이 나온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홈 최종전 꼭 이기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몸에 전달된 것 같다. 윤성빈의 이 겸손한 답변에서 진정한 프로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올해 30경기 출장에 평균 자책점 7.71, 숫자만 보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펜으로 한정하면 평균 자책점 4.14, 9이닝 당 탈삼진 14.59, 승계주자 실점률 15.4%, 이 숫자들이 윤성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홈 경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남은 원정 경기가 있다. 시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9년 만에 피어난 윤성빈의 희망. 이것이 우리 롯데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선수의 희망만으로는 팬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되돌리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날 사직구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2025 시즌 마지막 홈경기, 롯데가 삼성의 10대 9로 역전승을 거둔 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와 야유. 이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롯데를 둘러싼 팬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가 거의 확정된 상황. 전반기 3위에서 7위까지 추락한 팀에 대한 팬들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복잡할 수밖에 없었겠죠. 팬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책을 가슴에 새기고 훈련에 끊임없이 매진하여 철저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선수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의 문구, 이 한 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원과 질책, 이 두 단어가 바로 그날 사직구장의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키워드였습니다. 올 시즌 롯데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천당과 지옥을 모두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전반기 거침없는 질주, 올스타 브레이크 전 2위, 다툼, 그때의 희망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8월 7일 그 운명적인 결정, 10승을 거둔 데이비슨을 방출하고 벨라스케즈를 영입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벨라스케즈의 참담한 성적, 10경기 출전 1승 4패 평균 자책점 10.55, 이 숫자가 우리 팀의 추락을 설명해주는 모든 것입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전환까지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지난달에 악몽 같은 12연패, 3위에서 공동 5위, 6위, 7위까지. 추락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현재 66승, 69패, 6분무, 5위 KT와 3경기 차, 6위 NC와 1경기 차. 수학적으로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팬들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운동장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린다. 감독의 이 간절한 호소에도 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박수를 보낸 팬들, 이들은 여전히 롯데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팀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팬들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야유를 보낸 팬들, 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약속과 실망.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박수만 칠 수 있겠습니까? 이전 116 신인 선수들이 첫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던 김태형 감독.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후반기 그렇게 무너져도 롯데 팬들은 홈 경기 마지막 날까지 사직구장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 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분노하면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마음. 8년 연속 가을 야구는 물 건너갔지만 롯데를 향한 팬심은 언제나 변함없다. 그날의 박수와 야유가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박수를 치셨을까요? 아니면 야유를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팬들의 복잡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김태형 감독의 이 절절한 호소.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환호만큼 야유도 터졌던 그날. 가을 야구 탈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야유가 김태형 감독의 가슴에 상처를 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또 프로야구 감독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순간이었죠.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쓰러지더라도 운동장에서 결과를 내야 한다.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11월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될 마무리 캠프,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김태형 감독은 다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다 가야죠. 예외는 없습니다. 올해 많은 경기에 나섰던 선수들, 주요 선수들 모두 예외 없이 캠프에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대표팀 차출과 수술, 재활로 빠져야 했던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곳에서만 캠프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구단에서 타격이면 타격, 수비면 수비 등 일본 아카데미를 많이 섭외해놨다. 특별히 더 필요한 선수들을 한번 추려서 보내려고 한다. 선수별 맞춤형 훈련, 개별 아카데미 파견. 이런 세밀한 계획들이 김태형 감독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이 가장 강조한 것은 훈련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냥 강도만 높은 훈련은 보여주기식 훈련이다. 올해의 실패를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쳐야 한다는 것. 이것이 김태형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올해 잘못 생각한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초점을 새로 맞추면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훈련. 이것이 2026 시즌을 위한 김태형 감독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친구는 19년차 베테랑 김민성도 이런 감독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개개인마다 부족한 것들, 팀 플레이에 부족한 것, 왜 연패를 했는지 등을 모두 리마인드해서 겨울의 기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완벽하게 돌아와야 내년에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쓴소리. 올해의 실패가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고 다져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일단 어린 선수들, 실패를 통해서 주전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민성의 이 말에서
올해의 아픔이 내년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태형 감독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야유를 받으며 상처받은 그 자존심, 이것이 오히려 더 강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시즌이 됐다.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많이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팬 여러분께 실망을 시켜드렸다. 이 솔직한 인정, 그리고 이어진 간절한 호소. 내년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는 운동장에서 쓰러지더라도 운동장에서 결과를 내야 한다. 남은 기간 착실히 해서 내년에는 꼭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상처받은 자존심 회복,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예외 없는 강도 높은 캠프, 개별 맞춤형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마음가짐 변화.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계획들이 팬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김태형 감독의 이번 다짐이 과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026 시즌 김태형 감독과 롯데 자이언츠의 진정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의 복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상수의 700경기라는 역사적 순간, 김태형 감독의 쓰라린 진단, 윤성빈의 희망적인 성장, 팬들의 복잡한 마음, 그리고 감독의 절절한 다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현주소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과연 2026 시즌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태형 감독의 이번 다짐이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김태형 감독의 캠프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자이언츠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